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청년한방병원 한의사 정차훈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되어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연구죠. 부정맥에 효과가 있다. 무엇이? 바로 침치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뱉는 침은 아니고요. 한의원에서 많은 분들이 통증 치료를 위해 받는 침치료가 협심증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내용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가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예전에 COPD에 대한 연구나 과민성 방광 같은 질환에 대해서 좋은 연구들이 이런 좋은 학술지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는 하는데요. 이번에는 협심증이라고 하는 심혈관 질환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이할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의학 전통에서 심장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한다고 믿어진 부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면 폐의 기능을 조절하는 경혈이나 경혈이 아닌 부위에 침을 놨을 때보다 뚜렷하게 협심증 발작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해외의 한 언론에서는 too good to be true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사실이야? 믿어도 되겠어?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한번 연구 내용을 저와 같이 상세히 보도록 하시죠. 협심증이란 심장 근육이나 혈관에 발생한 여러 가지 손상으로 인해서 심근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흡연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 염증에 의한 만성적인 영향이 우리 혈관에 장애를 주고 이것이 심장 근육의 점차적인 손상을 야기하게 되고 혈류 공급에 이상을 야기하게 돼서 나타나는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그리고 심지어는 심부전과 같은 질환에 따르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협심증은 특유의 쪼이는 듯한 통증을 호소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안정형 협심증은 상대적으로 협심증 중에서는 상당히 예후가 좋은 그런 질환으로서 운동과 같이 심장 근육에 부하가 걸릴 때 짧은 시간 동안 보통은 5분 안에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심증 중에서 굉장히 그나마 나은 협심증이고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에는 가만히 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협심증 발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의학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연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4번 정도 이러한 협심증 발작을 경험했던 환자 404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가만히 두거나 가짜 침 치료를 하거나 혹은 폐 기능을 조절하는 경혈에 침을 놓거나 아니면 심장 경혈에 침을 놔서 이분들에게 침 치료를 하고 16주 그러니까 한 4달 정도 되겠죠. 4달 정도 침을 계속 놓으면서 발작 빈도가 어떻게 감소를 하는지 관찰한 연구입니다. 물론 이 환자들은 초기 상태는 유사하게 배정을 했고 이분들을 무작위로 각각 4개 군에 나눠서 초기 어떤 이제 군에 따라서 환자들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게 세밀하게 배분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을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침 치료를 심장 경혈에 대해서 받게 된 경우 처음부터 빠르게 협심증의 발생이 감소했고 16주, 즉 4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발작 빈도가 한 달에 6회 정도로 나타날 정도로 크게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관찰만 하거나 아니면은 가짜 치료 혹은 폐경혈에 자침을 하게 된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죠.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발표된 침 치료의 기존의 임상시험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즉, 많은 한의학 연구들이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는 하고 있지만 연구가 대부분 연구자분들이 큰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고 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이나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수집해서 최대한 평균적으로 실제 의료의 효과를, 침 치료의 효과를 반영한 그러한 디자인을 통한 임상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게 이러한 모습이겠죠. 물론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분명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경혈이 어떠한 존재인지 권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히스타민의 분포가 높다, 염증 관련 인자들의 분포가 경혈에 높다 같은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 치료가 전신적으로 작용할 때는 신경 자극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뇌에서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HPA 축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명확하기 때문에 침 치료를 통해서 심장의 흥분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냈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침 치료가 이뤄진 심장 관련 경혈은 아무래도 심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쪽 경혈에 자침을 했을 때 뚜렷한 임상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협심증의 연관통은 심장 경혈에 있는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부위에 대한 자극이 심장으로의 신경 입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안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물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중적으로 오해되듯이 무슨 침 치료가 기운, 기혈, 음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라 침 치료가 조직에서의 배식세포, 비만세포 혹은 말초신경 자극, 척수와 뇌에서의 여러 가지 신경 반응의 조절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 자체는 한의사들 임상에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침 치료의 최신 연구, 협심증에 대해서 침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침 치료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처럼 통증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 그러한 효과 중에 하나가 이러한 협심증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한의학이 현대과학을 통해서 그 작용 기전과 그리고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는 효과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청연 한방병원의 한의사 정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